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서주 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025년 을류월 정말 다가오고 있죠. 이 을류월에 대한 그런 일간별로 희비가 교차될 수 있는데요. 운세에 대한 체크포인트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 기운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달인데요. 우리 9월달 어떻습니까? 9월달 전체적으로 절기력으로 봤을 때 9월 8일 백로가 있죠. 그리고 10월 7, 8일경 한로까지 이 절기에 관련된 을류월 운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간별로 좀 운세에 대해서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 전체적으로 세부 일간별 운세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본도 올라갈 겁니다. 대신 을류월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장단점, 강하고 또 약한 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좀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좀 지내보자 라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예고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을사년 을유월 9월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로에서부터 한로까지 이제 가을에 정점을 향해서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로 그리고 한로까지. 백로라고 하면 하얀 이슬이 되죠. 물상적으로. 또 한로, 차가운 한이죠. 찬 이슬까지. 하얀색 이슬과 찬 이슬까지의 절기력으로 알아보는 건데, 이런 금 기운, 가을의 기운이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좀 계절적으로 사주 명리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을사년과 을류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절기상 이런 백로라고 하는 것은 9월 8일경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한로 10월 8일경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의 정점이죠. 다 이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로는 하얀 이슬이고요. 한로는 찬 이슬. 여름의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때입니다. 지지의 계절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주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유의 의미를 좀 가지고 우리가 되새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류월의 이런 유는 금 기운을 대표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또 서쪽 가을을 상징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았던 이런 숙살 지기라는 그런 기운이 강해집니다. 숙살지기 어떤 겁니까? 내가 가는 길에 그 옆에 쭉정이들은 다 버린다. 가을 낙엽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만물이 수확되고 정리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금의 특성인 결단, 정리, 심판, 말이 좀 무섭죠. 그리고 이런 수학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천간 이런 을과 지지의 유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극하는 관계입니다. 상극 관계죠. 금극 목으로서 도끼가 나무를 치는 그런 기운으로서 목의 기운이 좀 약화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을사년의 사와 을류월의 유, 사유, 합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죠. 사화와 유금이 합을 이루어서 뭐로 가나요? 금의 기운이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는 활동성이 매우 증가하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 유 합이 되고 금의 기운이 강화되고요. 또 사유축까지 합쳐서 삼합이 이루어지죠.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금국을 이루어내는 금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극목에 형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을목의 기운은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금극목이라는 그런 생극제와의 관계에서 을목은 좀 압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을사년의 을과 9월, 을유월의 을 합쳐서 병존을 이루고 있죠. 이런 병존, 무언가 조금 답답하고 불안정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을유월은 다소 불안정성이 높은 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2운성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유금이 있는 이 계절에 우리가 인종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지운동, 계절운동하는 이런 6월의 강력한 그런 기운, 에너지를 각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6월이 십천간의 에너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번 알아볼게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금, 신금 이런 것들은 12운성으로 봤을 때 제왕과 걸록이란 말입니다. 매우 강하죠. 그리고 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을목들은 절제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병화, 화토동법으로 무토가 있죠. 이 병화,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사제에 이른단 말입니다. 기운이 약해지죠. 또 하나 볼까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활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자, 반면에 정화하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금이 있는 달에 12운성으로 봤을 때 장생으로 활동력이 좀 좋아집니다. 이런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서 각 일간별로 운세를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그런 일간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금일간, 신금일간, 활동성이 강해질 수 있구나, 9월달에.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갑목과 을목, 좀 활동성이 떨어지고 고립될 수 있다. 병화, 무토는 매우 그 에너지가 낮아져서 내가 조금 침체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겠다. 좀 차분하게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고요. 정화와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장생이죠. 기운이 아주 뿜뿜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더욱더 발현시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간별로 간단하게 한번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12운성과 10성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 을유월 9월 달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요. 나중에 되면 이런 을유월 6월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강점과 장점 또 단점 보완할 점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부터 한번 볼게요. 을유월에 관대 비겁이죠. 좀 불안정한 시기를 좀 맞이하기도 합니다. 금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니까 그렇죠. 자신의 주도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 성찰에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요 좋습니다. 투자나 재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건강관리는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을목일간 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을목일간인 분들은 이번 달이 특히 중요합니다. 을사년의 을, 을유월의 을, 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매우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금의 기운이 을목을 제약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결과적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을목일간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좀 주의하시고 건강관리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인 요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을목일간, 을사년, 을유월의 운세, 직장운, 건강운, 사업운, 연애운, 학업운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요, 기본적으로 사지에 해당됩니다. 기운이 많이 약해져요. 병화는 그래도 이런 금을 녹이는 태양이죠. 이런 열기를 또 빛을 가지고 있죠. 좀 재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을유월에 창의력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예술적인, 감각적인 능력이 높여집니다. 활동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감각이 예민하고 또 촉이 좋은 그런 시기가 되니까 창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활동에 좀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의할 점은 이런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다.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대한 관리, 매니지먼트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도 잘 보면 매우 좋은 소식이다. 굿이라고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화일간, 기토일간, 장생지에 해당돼요. 좋은 소식이라고 보면 좋겠지만 균형과 조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신중하셔야 되죠. 일단 활력이 넘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좀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커리어라든지 학업 이런 것에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큰 갈등이 없겠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을유월에 이 정화일간 아주 괜찮은 그런 좋은 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은 이 병화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지에 좀 해당됩니다. 12운성적으로 기운이 다소 약하죠. 하지만 이런 토는 좀 금을 생하는 이런 생극재화로 봤을 때 생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활용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실용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들이 완성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에 좀 소홀하지 마시고요. 특히 소화기, 내분비 이런 건강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정화일간처럼 이런 장생지에 해당되죠. 12운성적으로만 지금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행의 생극재화도요. 괜찮은 시기입니다. 안정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회가 넘치게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이런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있을 때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인맥을 그런 쌓는 그런 기회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을유월에 제왕지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기운이에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좀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잘 될 수 있어.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리더십이 빛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인정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과라든지 결과 중심의 좋은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한 기운, 균형과 조화죠. 어떤 기운으로 올 수 있습니까? 오만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을 때일수록 좀 신중하고 차분함을 가져서 좋은 것들을 더 가만히 가져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입니다. 신금 일간 분들은 걸록집니다. 활동성 괜찮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물운과 성취라고 하죠. 이런 성취운 아주 괜찮습니다. 직업이나 사업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다만 너무 자신의 주장만 계속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반대급부로 표현돼서 결과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과의 조화를 항상 중요시 하고요. 대인관계,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임수일간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좀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일간별로 운세, 종류별로, 유형별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12운성적으로 목욕지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운이 뿜뿜하죠. 좀 경거망동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긴 하지만 활동성 대신 유동성도 커진다. 유동성이 커진다는 건 뭐죠?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하잖아요. 변화와 이동수가 있을 수 있다. 이직, 이사, 신변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관계에 적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속 내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과 자기관리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술이나 창작 분야, 이 표현력 있는 부분에서는 영감이 샘솟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자, 다음 개수일간입니다. 개수일간은 병지에 해당됩니다. 활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하지만 내면을 돌아보고요. 자신을 재정비하기에는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로나 무리한 일, 체력적으로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건강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일간별로 월 운세에 대한 을류월 월 운세에 대한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종합 조언이라고 해볼까요? 을류월. 자, 금 기운은 결실과 또 숙련된 그런 결과물, 그리고 정확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그동안 노력해왔던 그런 일에 대해서 성과를 좀 보거나 미뤄왔던 일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냉철해지기도 하고요. 또 분석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재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단호한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 올 때 이를 통해서 좀 결정을 짓는 데 용이합니다. 단호한 결단력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깨닫고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숙살지기와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볼게요. 올리월에 대한 장점. 장점은 자기 분석과 정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한 금기운, 사유합과 또 사유축, 삼합이 연결되면서 금기운이 강해진다 그랬죠. 이런 강한 금기운을 활용해서 자신의 내면과 또 주변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 덜어내야 돼요. 숙살지기 개념으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 특히 이 집중을 잘해서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 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 숙련도를 높이는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건강관리입니다. 을목일간, 병화일간, 그리고 무토, 기토 이런 일간들은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스트레스, 휴식, 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것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을리월 칸이 좀 모자라네요.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갈등을 좀 회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날카로워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칫 말과 행동이 현침살처럼 아주 날카로워질 수가 있다. 주변 사람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찰을 피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리한 확장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일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금, 신금 이런 거 말고 우리 개수일간, 또 을목일간, 간목일간 전체적으로 병지나 사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간들은 일을 무리하게 좀 버리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재정비하고 내실을 좀 기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정하고 또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성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불안정하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연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을목 자체가 좀 플렉서블하고요. 좀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이런 유연성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나의 마음도 어떤 일 가든지 간에 좀 유연한 마음가짐, 그리고 처세를 잘하고 임기응변도 잘하면서 좀 물 흘러가듯이 잘 자연스럽게 좀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을류월 일간별 월 운세 시간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을류월, 우리에게 냉철한 분석과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숙살지기의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단단한 자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결실을 맺게 할 소중한 9월 을유월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간별로 간단한 그런 운세 포인트와 더불어서 이런 조언들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을유월 다가오잖아요. 좀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시간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제 을유월이 되는데 일간별 세부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도 사주명리 TV 두 반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깃들도록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